대통령 별의 순간 찾는 법 77번째 챕터입니다. 간질은 대개 선교 과잉을 까름하여서 옵니다. 간질은 대개 선교 과잉을 까름하여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권력 남용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된 원인입니다. 간질은 선교 과잉의 까름화가 낳은 결과이며 이것은 직무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권력 남용에 관한 이해, 로마의 그리스도교도 박해 때의 일입니다. 로무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급료 이외에도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면에서는 타락의 길을 더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토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리딩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이 토성 근처의 행성, 말하자면 아주 고통스러운 연옥 같은 곳 같은 거기에 행성에 일시 머물게 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태어난 인간과 점성학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케이시의 견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별의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극히 유치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머스의 현생은 점성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분명히 토성의 영향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 셋집을 쫓겨나서 살 집이 없거나 굶주린 배를 안고 다니거나 하는 상태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의 생활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늘일은 옷을 만드는 양복 직공이었지만 아내와 5 아이들을 먹여 살릴 만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에 의지하여 그의 일가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불안한 살림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 남용이 그것이 자영되었던 영역에 걸맞게 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경제적인 부기력은 바로 그 자신이 과거에 남들에게 준 궁핍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평민으로서 선동해서 귀족에 반항한 한 부인 이야기. 그런 열렬한 행위와 희생과 큰 목적에 대한 헌신으로 그녀는 영적인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혁명이 성공하고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자 이번에는 그녀 자신이 독재자가 되었고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현생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며 남에게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인은 현생에서 극단적인 궁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리딩 씨 40세였는데 한 여자아이의 어머니로서 이미 10년 동안을 과부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전생에서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절망감의 메아리입니다. 까르마의 현실적 작용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이 지어놓은 운명의 희생자가 되어 있음에 불과합니다. 성격은 운명입니다. 그리스 비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스킬로스가 2000년 전에 성격은 운명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역도 또한 참이라는 명제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운명이 어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궁핍의 교훈을 배워야만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불의가 그들이 경험해야 할 궁핍을 존재케 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들의 운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태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먹이로 삼는 사람은 적극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에 대한 이 2가지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회로는 동포를 속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되지 않습니다. 윤회론이 첫째로 강조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영혼이 완성에 이르기 위한 법칙과 조건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또 사회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궁극의 목적이며 사랑이야말로
개인의 진화를 조정해주는 까르마 법칙에 대한 유일한 용제이기 때문입니다. 윤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법칙은 결코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는 작용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보복의 원리는 물처럼 항상 올바른 제 수준을 찾아내어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 구조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자신의 환경으로 선택한 영혼에게는 자기의 내적 결함을 교정하는 올바른 방법은 바로 그 테두리 속에만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신 이상의 전생적 원인.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마음을 최면술 연구로부터 발견했다는 사실. 최면 상태에 든 사람은 현재 의식으로 있을 때에는 완전히 잊고 있는 어린 시절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을 낳은 것은 최면술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프로이트는 기억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무의식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낳은 것은 최면술이라고 여겨집니다. 케이시의 투시 능력은 최면 상태에 든 사람이 남의 과거 역사를 투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최면술과 유사한 심리요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의 연령퇴행 실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겪은 모든 일들의 상세한 연속적 기억이 마음의 어떤 층에 보존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과학자인 로샤가 연령퇴행 실험을 통해 과거 생의 기억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에 저서 연속적 인생, 여기서는 언젠가는 그를 윤회론적 심리학 분야의 선각자로 재평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최근엔 펜실베니아의 A.R. 마틴이 그와 같은 연구를 하여 윤회와 내생의 연구라는 저서를 내놓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실험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자연의 의도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연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과거를 마음대로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윤회에 대한 최종적 증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포증에 대한 정신분석가들의 풀이는 저기가 일어나게 하는 일련의 복잡한 사태나 관계 또는 억압된 공격이나 강한 죄악감 등이 원인인 과장된 공포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시 리딩은 공포증의 원인이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전생에서의 경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있습니다. 에서 매주 토요일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학기 등록은 3월 4월에 받고 8월 9월에 2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참조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